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시장의 신호가 다소 좀 어둡게 흘러가다가 마지막 날은 그래도 조금씩 빛을 보는 양상이었는데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신호는 어떻다고 보세요? 네, 제가 1300,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1500 상단, 1380 하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라인을 살짝 깼다가 주말에 다시 붙잡아 놨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지키느냐 여부가 저는 그냥 횡보 박스의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아래를 열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시장 저점이 모두가 지금 2100대를 강력한 지지선으로 확보했다고 전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소수의 분들이 아마 저점을 바로 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년도는 대부분 뭐 깨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신데, 저는 내년은 내년 가서 보시는 쪽이 맞는 것 같고, 연말이지만 사실 이번 주는 모두가 FOMC에 집중하고 CPI에 집중하고 있지만 제가 역설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식시장이 항상 호들갑 떤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뭔가 이슈가 됐을 때 그 이슈에 뭐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유동성은 금융시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제가 벌써 작년이라고 하려고 그러네요. 올해 같은 경우 유동성에 가장 집중했는데, 이게 이제 마스크 사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네. 코로나 초기에 우리 마스크 수급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아시다시피 1년 전이었나 2년 전이었나 그것조차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스크 수급이 부족해서 뭐 5개 한도로 줄 서서 사시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기억조차 안 나죠. 그쵸. 네. 그리고 코로나도 뭐 우리 카운팅을 하다가 이제 카운팅 안 하잖아요. 별로 사람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2020년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제 좀 지나면 이 금리 얘기를 안 하게 되는 시점이 올 거고, 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약간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그 구간을 지나가는데, 저는 이제 그게 올해 연초로 마무리 되느냐 아니면 내년으로 이연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 되는 FOMC 회의니까 다들 주목하는 건데,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 이번 주 일정은 뭐 수요일 밤 우리나라 목요일 나오는 FOMC에 집중하고 있고, 그 FOMC를 앞둔 CPI라서 CPI까지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뭐 FOMC 결과 보시면 돼요. CPI는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기조가 중요하니까 지금 기조는 일단 꺾이고 있는 것이니, 자, 50bp 인상 확률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이건 이슈가 아니에요. 이번 12월 회의가 뭐 75 아닐까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5%일 것이다. 이건 확정적인데, 이제 2023년도 점도표에 따라서 이번에 0.5% 올리면은 상당 금리로 말씀드릴게요. 0.25%니까. 그러니까 4.5%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2023년도 연말 금리, 점도표는 연말을 기준으로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1년 뒤인 12월, 1년 뒤에 2023년 12월 FOMC 결과가 얼마일 거냐, 그 세부적인 것까지 찍진 않으니까. 그러면 4.5에서 얼마나 높으냐를 대략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75에 많이 찍힌다, 상당 금리가. 그러면 대략 추정컨대 한 2번 정도 0.25로 올리거나, 혹은 3번 정도 올리면 2번 낮추고, 2번 올리면 1번 낮춰서, 그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숫자가 5%에 많이 찍힌다. 그러면 상반기에 0.75까지 올리나? 그럼 5.25 가는 거거든요. 혹은 1%까지 올리나? 그럼 5.5 가는 거고. 그럼 하반기에 25bp나 혹은 상반기에 올려놓고 그냥 고정으로 가나?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찍히겠지만 분포 자체가 지난 9월달 점도표에는 좀 몰려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파월이 올라갈 거다, 점도표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몰려있는 숫자가 4.7이냐 5냐에 따라서, 혹은 5.25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이사들이 찍느냐에 따라서 내년도도 혼란스럽다,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연내에 한 번 정도는 인하를 하면서 가겠구나, 그러니까 출구는 일단 2023년도 하반기다 라고 보면 6개월 선행성 정도를 감안하면은 전저점은 깨지 않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스탠스를 가늠하는 회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한 방향으로 베팅하기보다는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은 FOMC 결과에 따라서 저는 그 배수의 진을 좀 치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주식하시잖아요. 그게 바이사이드이거든요. 네.
그 주식이 올라갈 때 좋고 내려오면 힘들고 이런 포지션인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긍정 편향이 생겨요. 아, 잘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바람이 전망이 약간 높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못 생각보다 나쁘게 움직이면 충격을 받는 건데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매파적 FOMC가 나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주요한 데이터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매크로 지표들 보시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3.5까지 꺾여 있습니다. 4.5 육박하다가 그럼 이게 지금 FOMC가 좀 매파적으로 내년을 전망한다고 해서 이게 4.5 이상을 다시 넘어갈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분명히 지난 회의에서 파월이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고. 예전에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붙잡겠다는 거니까 막 미국채를 집어 던지는 막 일본이 영국이 외환 관리하려고 미국채 던지는 꼴은 난 못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채 방어를 하려고 할 거고 달러도 지금 추세가 깨져버렸죠.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110에서 추세가 이탈됐거든요. 이게 다시 상승 추세로 가기가 과연 쉽지는 않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그리고 빅스 지수도 지금 25 이하니까 사실 안정권인 것이고, 뭐 유가가 여기서 다시 막 $100 이상 넘어가서 다시 또 하이퍼 인플레로 가지도 않을 테고, 이 상황에서 약간 매파라고 해서 전저점을 깰까? 저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매파적 FOMC라고 해도 그렇게 심각한 뭐 시장의 텐트럼이 아니라면 뭐 그냥 종목 좋은 거 갖고 가시면 되지 않나. 어차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뭐 얼마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여기서 또 폭락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현재 당장은 좀 낮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시장보다 강하고 좋은 전망 그리고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신다면 뭐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이 물려 계신 게 아무래도 반도체 뭐 네카오 이런 종목들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얼추 바닥권 온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유동성 전망이 내년 하반기 인하 전망이 나온다면 반도체 바닥 임박이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뭐 이번 주에 막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좀 과잉 대응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FOMC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은 너무 또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볼 필요가 없이 중립적으로 배수의 진을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눈여겨볼 만한 차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500선에서 직전에 저항을 받아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떤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그 박스권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린 자리가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극단적인 상승과 하락만 걱정과 기대를 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게 오르내림만 있지 않습니다. 뭐 2011년부터 16년간은 200포인트 기준으로 5년간 네, 옆으로 갔거든요. 저는 옆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내년도 다 비관 전망하지만 사실 올해 막 꽤나 과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박스 레벨이 어느 선이냐를 일단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2380에서 2500이 지금 보시면은 직전 고점 영역대이자 200일선이고요. 그리고 2380이 이번에 추세선이 돌파된 포인트거든요. 이건 기술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이런 자리가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뚫렸다고 산 사람들이 손실이 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적당히 괜찮은 장이 되는 거고 역으로 추세가 뚫렸다고 매수한 포지셔너가 손실이 나면 그 로스컷 물량이 나와서 다시 하단 테스트 해야 되는데 그럼 1370대 80대가 깨지면 그 다음 테스트 라인은 어디가 돼야 되느냐 2130대가 아니라 2300입니다 2300이 지켜지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역헤드앤 숄더 구간 지지 라인이 되고 역헤드앤 숄더가 지켜지면은 이것도 꽤나 강한 지지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 무너지면 어디냐 그럼 2300을 보는 게 맞지 여기서 깨지면 바로 210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설령 FOMC가 매파적일지언정 지금 2400이니까 100포인트 적지 않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하방 변동 위험을 감수하고 혹은 대비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여기서 이거 깨지면 2100 깨질 거야.
너무 그렇게 가시면 그게 아닐 경우에 또 전략이 꼬이니까 네. 저는 100포인트 등락이면 종목으로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과거에는 제가 뭐 3,000대에서는 2,000대가 보였기 때문에 주식 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드렸지만 지금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극단적 전략으로 오히려 과잉 대처되지 않도록 종목 포트폴리오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네. 너무 다들 FOMC 얘기하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그걸 좀 쿨다운해서 오히려 FOMC 대략 가늠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빠졌을 때도 말씀드린 한 이 정도라면 거기서 좀 더 잘 버틸 만한. 그러니까 주식의 확률적 판단할 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FOMC가 매파적으로 나와도 요런 거는 뭐 별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싶은 걸 포트폴리오를 잡으면 돼요. 그리고 역으로 FOMC 상황에서 좀 우호적인 결과가 나와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도 소외되지 않을 것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나빴을 때도 괜찮을 만한 교집합에 있는 종목이 핵심 포트가 되면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이번 주에 주 포커스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고 시장의 하단 지지력은 제가 볼 때는 뭐 지수는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종목 체감에서는 하이닉스 8만 원이 계속 지켜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지수 플레이하는 종목 섹터 중에서는 제일 약한 종목이니까 네. 저점을 깼다가 돌려놨는데 그 무너진 저점이 지켜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가 되거든요. 거꾸로 된 어깨가 되니까 그 8만 원 지지력이 반도체에 워낙 많이들 가지고 계시니까 네. 그 지지력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 LG 엔솔 같은 경우는 50만 원 넘어졌다가 여기가 지켜지면 장기 추세는 버텨지거든요. 네. 2차 전지도 심리적으로 중요하니까 그런 라인들이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지수 연동형 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단기적으로 가겠구나. 혹은 여기가 지켜진다면 뭐 시장도 무난하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체감적으로는 최근에 보면은 5G 같은 종목군이 우리 개인 투자들이 별로 이제는 안 갖고 있어요. 네. 아주 물려서 손댈 수 없는 분들 제외하고는 네. 별로 안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쪽의 움직임이 오히려 틈새에서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이 못 움직이니까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섹터 쪽에서의 플레이가 좀 있는 것 같으니 이런 쪽에 그리고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초에 뭐 외교장관 화상회의라든지 뭐 한중 뭐 수교 기념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이 요구하는 게 뭐 사드 추가 배치 없이 해라. 그리고 뭐 한미일 군사 동맹 같은 것들 계속 가지 마라. 이런 요구인데 현재 정권의 외교 정책하고는 좀 배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혹시라도 삐끗하면은 분위기 좋았던 중국 소비주들이 좀 조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보시듯이 너무 좋다고 계속 갈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적절한 뭐 추세적 기술적 대응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도 LG 엔솔이나 포스코 케미칼이 상투 나온 게 신호가 충분히 나왔거든요. 제가 방송에서도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또 저점 잡는지 확인하고 그때 또 접근하고 이런 식의 민첩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건 좀 레벨이 좀 난이도가 어렵죠. 높죠. 사실은. 네. 그래서 매매를 하실 거면 이런 식으로 좀 다이나믹하게 하시고 그게 아니면 현재 여전히 하방 경직 시도 중이고 그리고 2023년도에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섹터에 사실은 반도체도 포함되니까 뭐 지금은 우리 초보 투자분들은 사실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니까 좀 여유를 좀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뭐 제가 5G를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관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식의 박스장에서는 사실 수익이 나기 힘들기 때문에 더 강한 종목 쪽에 대한 집중을 계속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FOMC 섣불리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으로 충분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기는 전략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 김동현 전문가의 시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오늘 장 마치고 나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시고요.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 12월 FOMC 선물일까 폭탄일까 종목으로 해답 찾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 시간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